리어 왕 제3막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권오숙 옮김 제1장 황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 후 켄트와 신사가 등장하여 만난다. 켄트, 이 험한 날씨에 걔 누구요? 신사, 날씨만큼이나 마음이 몹시 심란한 사람이요. 켄트, 난 당신을 알고 있소. 폐하께서는 어디 계시오? 신사, 사나운 날씨와 겨루고 계시오. 바람에게 불어 대지를 바닷속에 쳐 넣으라 명하시다가 치솟는 파도에게 육지를 뒤덮어서 모든 걸 바꾸든가 없애버리라고 명하시다가 눈앞이 안 보이게 몰아치는 사나운 돌풍이 당신의 백발을 인정사정 없이 사납게 쥐어뜯는데 폐하께서는 인간이라는 소우주로 이리저리 불어대는 비바람을 이기려고 애쓰고 계시오. 새끼에게 젖을 다 빨린 곰도 웅크리고 있고 사자와 배고픈 늑대도 털을 적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밤에 폐하께선 모자도 안 쓰시고 뛰어다니시며 덤빌 테면 덤비라고 외치고 계시오. 켄트, 그런데 누가 폐하와 함께 있소? 신하, 폐하의 마음의 상처를 재담으로 달래버려 애쓰는 바보 광대뿐이오. 켄트, 신사 나리, 내가 댁을 알기에 그걸 믿고 감히 중요한 부탁을 드리오. 서로가 교묘하게 숨겨서 아직 표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올버니 공작과 콘월 공작 사이에는 불화가 싹트고 있어. 그분들에게는 위대한 별자리 덕택으로 왕위나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안 그런 사람이 없듯이 하인처럼 보이나 우리나라에 관한 정보를 프랑스 왕에게 보내는 간첩이요. 첩자인 자들이 있어 두 공작 사이의 알력이나 음모 가운데 목격된 것. 두 분이 인자하신 노왕께 가한 가혹한 처사,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다 깊은 비밀 같은 정보 말이오. 그런데 사실은 분열된 이 왕국에 프랑스 군대가 들어와서 이미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몇몇 중요 항구에 몰래 상륙하여 공공연하게 군기를 휘날릴 태세를 갖추고 있어. 이제 그대에게 말하노니 만일 날 믿고 도보로 달려가 천륜에 어긋난 학대를 받으시고 미칠 것 같은 슬픔 때문에 폐하께서 얼마나 비탄에 빠져 계시는지 제대로 보고만 하면 당신에게 감사할 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는 혈통으로 보나 양육 과정으로 보나 신사요. 내가 입수한 정보가 있고 그에 대해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요. 신사, 당신하고 좀 더 얘기해 봐야겠소. 켄트, 아니 그러지 마시오. 내가 겉보기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이 지갑을 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보시오. 코딜리오 공주님을 만나시거든 꼭 만나게 될 터인데 그분에게 이 반지를 보여주시오. 그러면 공주님이 아직 당신이 모르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줄 것이오. 이놈의 폭풍 후 난 가서 폐하를 찾아보겠소. 신사, 그대 손을 이리 주시오. 더 할 말은 없으시오? 켄트, 몇 마디 안 되지만 지금까지 한 말보다 더 중요한 건데 당신은 저리로 난 이리로 가서 폐하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다른 쪽에게 고함을 쳐서 알려주기로 합시다. 각자 따로 퇴장. 제2장 황야의 다른 곳 폭풍우가 계속 불고 있다. 리어와 바보 광대 등장. 리어, 불어라 바람아 내 뺨을 찢어라 미쳐 날뛰어라 불어라 그대 대홍수여 물기둥이여 뾰족탑이 묻히고 바람개비 수탉이 물에 잠길 때까지 솟아올라라. 그대 생각처럼 빠르게 실행하는 유황불이여 참나무를 쪼개는 벼락의 선도자여 내 백발을 지져라. 그리고 그대 천지를 흔드는 천둥이여 이 두껍고 둥근 지구를 납작하게 만들어라. 대자연의 주조틀을 깨부수고 배은망덕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씨앗을 다 쏟아버려라. 바보광대, 아자씨, 비 안 맞는 집안에서 알랑거리는 것이 밖에서 이렇게 폭우를 맞는 것보다는 나아. 아자씨, 들어가서 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 이런 밤은 똑똑한 사람도 바보광대도 봐주지 않아. 리어, 마음껏 으르렁거려라. 불을 내뱉어라. 비를 퍼부어라. 비도 바람도 천둥도 번개도 내 딸들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불친절하다고 비난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겐 왕국을 준 일도 자식이라고 불러본 일도 없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경의를 표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실컷 가공할 짓을 퍼부어라. 그대들의 노예인 가련하고 노쇠하고 나약하고 멸시당한 늙은이가 여기 서 있다. 그래도 난 너희들을 비굴한 대리인이라고 부르겠다. 사악한 내 딸년들과 합세하여 이처럼 늙어 백발이 된 사람과 싸우려고 하늘의 대군을 이끌고 오니 말이다. 아, 참으로 역겹다. 바보광대. 머리를 넣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머리 들이밀 집보다 머리에도 몸뚱이에도 이가 꿰다네. 거지들은 그렇게 장가를 간다네. 가슴보다 발가락을 중시하는 사람은 티눈 때문에 슬피 울고 밤에 잠을 못 이루지. 예쁜 여자치고 거울 앞에서 온갖 표정 지어 보이지 않는 사람 없다니까? 켄트 등장. 리어. 아니, 나는 모든 인내의 모범이 되련다. 아무 말 않겠다. 켄트. 걔 누구요? 바보광대. 양반 나리. 다시 말해 현명한 양반과 바보광대. 켄트. 세상에 폐하 여기 계시옵니까? 밤을 좋아하는 것들도 이런 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난 하늘은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도 두렵게 해서 자기 굴속에 숨어있게 합니다. 소신이 태어난 이래 이렇게 널리 퍼지는 번개, 이렇게 무섭게 터지는 천둥,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비바람은 들어본 기억이 없사옵니다. 인간은 이런 고통이나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옵니다. 리어. 우리 머리 위에서 이 무시무시한 소란을 벌이는 위대한 신들이 지금 그들의 처벌에 대상을 찾아내게 하라. 자기 안에 폭로되지 않은 죄를 지니고도 정의의 신의 채찍질을 당하지 않은 악하나. 벌벌 떨어라. 숨어라. 너 살인자야. 위증한 놈아. 근친상간을 하면서도 미덕을 지닌 채 하는 위선자야. 그럴듯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인간의 생명을 노리는 비혈 하나. 온몸이 산산조각 나게 떨어라. 은밀히 숨겨진 죄악들아, 너희들을 감추고 있는 가리개를 찢어버리고 이 무서운 저승사자들한테 자비를 빌어라. 나는 내가 지은 죄보다 남이 내게 지은 죄가 더 많은 사람이다. 켄트. 세상에 모자도 안 쓰시고 폐하, 바로 이 근방에 헛간이 하나 있사옵니다. 호의적인 사람이라면 폐하께서 폭풍우를 피하시게 빌려줄 것입니다. 그곳에서 쉬고 계시면 소신은 그 인정머리 없는 집으로 그 집을 지은 돌덩이보다도 더 인정머리 없어서 방금도 폐하의 행방을 물어보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던 그 집으로 돌아가 그들의 인색한 친절을 강요해 보겠습니다. 리어. 내 정신이 돌기 시작한다. 얘야, 이리 오너라. 어떠냐 얘야. 춥냐? 나도 춥다. 여봐라. 그 초막은 어디 있느냐? 필요라는 마법은 신기하여 하찮은 것도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가자, 오두막으로. 불쌍한 바보강대야. 내 마음 한구석에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바보광대. 지혜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에야디야 하면서 운명 탓으로 돌리고 만족해야 하네. 허구한 날 비가 온다 해도. 리어. 맞다 얘야. 자, 우리를 그 오두막으로 데려다 다오. 리어와 켄트 퇴장. 바보광대. 오늘 밤은 매춘부의 음력도 시킬 대단한 밤이네. 자기 전에 예언 한 말씀 드리리다. 신부님이 설교 내용보다 기교에 더 관심 기울이고 양조업자가 누룩에 물을 섞고 귀족이 재단사의 스승이 되고 이교도는 놔두고 기생서방만 화형에 처하고 법정 소송 사건이 모조리 정당한 판결을 받고 빚진 향사도 없고 가난한 기사도 없고 중상가들이 혀를 돌려 먹고 살지 않게 되고 소매치기 군중들 틈에 나타나지 않고 고리대금업자가 들판에서 돈을 세고 뚜쟁이들과 매춘부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날이 오면 알비온 왕국은 큰 혼란을 맞게 되리니 살아서 그걸 볼 사람에게는 그때가 올 것이니 사람의 발이란 걸어가는 데 쓰일 것이다. 이런 예언은 멀리니 해야지. 나는 그보다 이전에 산 사람이니까. 퇴장. 제3장. 글로스터의 성, 안, 방. 글로스터와 에드먼드 횃불을 들고 등장. 글로스터.
아이고 세상에, 에드먼드야. 이런 천륜에 어긋난 처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공장 내외의 허락을 받고자 했더니 그들은 내 집의 사용권을 박탈하고 영구히 자기들의 노여움을 살 테니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도 간청하지도 말고 그분을 도우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고 엄명하는구나. 에드먼드, 정말 잔인하고 불효막심하군요. 글로스터, 아서라, 넌 아무 말 마라. 두 분 공작 사이의 불화에다가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다. 오늘 밤 서찰 하나를 받았는데 발설하기도 위험하여 그 서찰을 장롱 안에 넣고 잠가두었다. 폐하가 지금 겪고 계시는 학대에 대해 철저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미 일부 군대가 상륙해 있다. 우리는 폐하 편에 서야 한다. 나는 폐하를 찾아 은밀히 구해드릴 것이니 너는 가서 공작과 계속 대화를 나눠라. 폐하에게 내가 호의를 베푸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만약 나에 대해 물으시면 몸이 아파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라. 이 일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있다만 나의 옛 주군이신 폐하를 구해드려야겠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에드먼드야 제발 조심해라. 퇴장. 에드먼드. 아버지에게 그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을 공작에게 즉시 알려야지. 그 서찰에 대해서도 이건 훌륭한 공적이 될 테니 아버지가 잃은 것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전 재산을 말이다. 늙은이가 쓰러지면 더 젊은 사람들이 일어서는 법이지. 퇴장. 제4장. 황야 어느 오두막 앞. 리어 켄트 바보 광대 등장. 켄트, 폐하, 여기이옵니다. 드시지요, 폐하. 이렇게 거친 밤을 밖에서 지내는 것은 사람에게는 버거운 일이옵니다. 폭풍우가 계속 분다. 리어, 나를 그냥 두어라. 켄트, 폐하, 이리 드십시오. 리어, 내 가슴을 찢어 놓겠단 말이냐. 켄트, 오히려 소신의 가슴을 찢고 싶습니다, 폐하. 드시옵소서. 리어, 너는 이 사나운 폭풍이 피부까지 뚫고 들어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겐 그렇겠지. 하지만 더 심한 병이 있으면 그보다 가벼운 병은 느껴지지 않지. 곰과 마주치면 피하겠지만 도망가는 길에 거친 바다가 있으면 곰과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으면 육신이 예민해지는 법. 내 마음에 부는 폭풍우 때문에 내 감각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마음속에서 들끓는 배은망덕이라는 고통 외에는 음식을 넣어준다고 이 입이 이 손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짓 아니냐. 철저하게 갚아줄 것이다. 아니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밤에 나를 내쫓아 쏟아져라. 참고 견딜 테니 이런 밤에 오 리건 거너릴 인자한 마음으로 모든 걸 준 이 늙고 친절한 아비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미친다. 생각하지 말자.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켄트, 폐하, 안으로 드십시오. 리어, 제발 너나 들어가라. 너나 편히 쉬어라. 이 폭풍우 덕에 나를 더욱 상심하게 만들 일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구나. 하지만 들어가마. 바보강대에게 들어가라. 얘야, 너 먼저. 집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 들어가라니까. 난 기도 좀 하고 자겠다. 바보강대 안으로 들어간다. 이 무자비하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견디고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아. 어디서든 머리를 넣을 집도 없이 굶주린 배로 구멍난 누더기를 걸치고 어떻게 이런 고약한 날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일에 너무 무관심했다. 사치스런 자들아, 이걸 약으로 삼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몸소 겪어보고 내게 넘치는 것을 덜어 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하늘의 신들이 좀 더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줘라. 에드거 안에서 한길하고도 반, 한길하고도 반. 불쌍한 톰이야. 바보광대가 오두막에서 뛰어나온다. 바보광대. 여기 들어가지 마, 아저씨. 여기 귀신 있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켄트. 내 손 이리 내라. 걔 누구냐? 바보광대. 귀신이라니까. 귀신. 제 이름이 불쌍한 톰이래. 켄트.
거기 초막에서 중얼거리고 있는 놈은 누구냐? 이리 나오너라. 광인으로 변장한 에드거 등장. 에드거. 꺼져. 못된 악기야. 나를 따라와. 뾰족뾰족한 산사나무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 잠자리에 들어가서 몸을 덮여. 리어. 그대도 딸들에게 다 주었소. 그래서 이 지경이 되었소. 에드거. 못된 아기가 불소, 화염소, 개울과 소용돌이 치는 물소, 늪과 수렁 위로 끌고 다닌 불쌍한 톰에게 누가 뭐든 좀 줘. 그는 톰의 베개 밑에는 칼을, 의자에는 목 매달 올가미를, 죽 옆에는 쥐약을 놓아도 톰에게 자만심을 일으켜 갈색 말을 타고 너비가 10cm 밖에 안 되는 다리를 건너게 하고 제 그림자를 보고 반역자라 하며 추격하게 만들어 당신 오감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톰은 추워. 아, 덜덜덜덜 덜덜. 당신이 회오리바람 급살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의 가호가 있기를. 악귀에 시달리는 불쌍한 톰에게 적선 좀. 이번에 저기서 그놈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저기다. 저기에도 있다. 저기다. 폭풍우가 계속 분다. 리어. 뭐라고? 그의 딸들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소? 다 줘버렸소? 바보강대. 아니지. 담요 한 장은 남겨뒀어.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부끄러웠을 거야. 리어. 대기 중에 떠다니다 인간의 과오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온갖 역병이 그대 딸들에게 떨어지길. 켄트. 저놈에게는 딸이 없습니다, 폐하. 리어. 되져라. 이 반역자야. 불효 막심한 딸들이 아니고서야 인간을 저리 비천하게 전락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버림받은 아비들이 저토록 자신의 육신을 함부로 하는 것이 유행인가? 정당한 처벌이지. 펠리컨 같은 딸들을 낳은 게 바로 이 몸뚱이니까. 에드거. 필리콕은 필리콕 언덕 위에 앉아있어. 허이, 허이, 뭐. 바보강대. 밤이 너무 추워서 우리 모두 바보 미치가기가 되겠어. 에드거. 못된 악기를 조심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욕을 하지 말고 언약한 짝 있는 여자와 바람피지 말고 화려한 의상에 마음 뺏기지 마. 톰은 추워. 리어. 그대는 지금까지 무엇하는 사람이었소? 에드거. 가슴과 마음에 허영심을 채워주는 자. 머리는 곱슬곱슬 지지고 모자에는 장갑 달고 애인의 마음속 욕정을 채워주느라 그 여자와 어두컴컴한 짓거리도 하고 말을 할 때마다 맹세를 하고 하늘이 내려다보는데 그 맹세를 어긴 사람. 색정을 채울 궁리를 하면서 잠들고 깨서는 그걸 실행한 사람. 술은 고래요. 노름은 광이고 술탄보다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마음은 거짓되고 귀는 여리고 손은 잔인하고 게으르긴 돼지, 교활하긴 여우, 탐욕스럽긴 이리, 미친 짓은 개, 먹이를 잡아먹는 건 사자 같은 사람, 구두소리, 비단 옷 살랑거리는 소리 때문에 여자들에게 여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매춘굴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고 여자의 속옷에 손을 넣지 말고 고리 대금업자의 장부에 펜을 대지 말고 못된 악기를 물리쳐 아직도 산사나무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 쉥 에야디야. 어이 프랑스 꼬마 자자 그놈을 통과시켜줘. 폭풍우가 계속 분다. 리어. 그대는 이런 사나운 날씨를 벌거벗은 몸으로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편이 낫겠소. 인간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저자를 잘 생각해 보아라. 그대는 누에에게서 비단도 짐승에게서 가죽도 양에게서 양모도 사양 고양이에게서 사양도 빚지지 않았다. 여기 우리 세 사람은 거치장을 했지만 그대는 날 것 그대로구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인간은 그대처럼 구차하고 벌거벗은 두 발 동물에 불과하구나. 벗어라 벗어. 이 빌려 입은 거치레를 여기 단추 좀 끌러다오. 옷을 찢는다. 바보강대. 제발 아저씨 진정해. 수영하기에는 너무 굳은 밤이야. 이런 때는 황량한 들판에 작은 횃불 하나 있어 봐야 늙은 호색가의 욕정 같지. 작은 욕정에 불꽃 튀어도 온몸이 싸늘한. 저 봐. 저기 걸어 다니는 불이 오네. 글로스터 횃불을 들고 등장. 에드거. 이건 고약한 프리버티지 배트다. 그놈은 밤 9시에 시작해서 첫 닭이 울 때까지 돌아다녀.
그놈은 눈에 백내장이 끼게 하고 사팔뜨기가 되게 하고 언청이를 만들고 또 밀에 흰 곰팡이가 끼게 하고 땅속 미물까지도 못 살게 해. 귀신 쫓는 성자님 고원을 3번 지나갔네. 그분 악몽 귀신과 그녀의 9자식 만났네. 그 귀신에게 명했네. 썩 내려와 맹세하라고. 물러가라 마녀야. 썩 물러가. 켄트. 폐하 어떠십니까? 리어. 저자는 누구냐? 켄트. 걔 누구냐? 무얼 찾고 있느냐? 글로스터. 거기 누구요? 그대 이름은? 에드거. 불쌍한 톰. 헤엄치는 개구리, 두꺼비, 올챙이, 물 도롱뇽을 먹고 앞귀가 발광해서 가슴속에 화가 치밀면 샐러드 대신 쇠똥도 먹고 늙은 쥐나 개천에 버려진 개도 삼키고 고인 웅덩이에 낀 초록 이끼도 마시고 이 마을 저 마을 지날 때마다 채찍으로 얻어맞고 찾고 찾는 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등에 새 벌을 걸치고 몸에는 셔츠 6개를 입은 자. 말도 타고 칼도 차고 다녔건만 기나긴 7년 세월 동안 톰이 먹은 건 생쥐, 큰 쥐, 작은 사슴. 나를 쫓아다니는 놈을 조심해. 가만히 있어. 악귀 스멀키나. 가만히 이 악귀야. 글로스터. 저런 이런 자들밖에는 폐하의 동행이 없습니까? 에드거. 어둠의 왕자는 신사야. 그는 모도라고도 하고 마후라고도 해. 글로스터. 폐하. 혈육들이 너무 비도덕적이 되어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증오합니다. 에드거. 불행한 톰은 추워. 글로스터. 소신과 함께 거처하실 만한 곳으로 가시옵소서. 신하의 도리로 공주님들의 잔인한 명령에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폐하를 포악한 밤에 처분에 맡기라고 엄명하셨으나 소신은 폐하를 불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모시고자 찾아 나왔습니다. 리어. 먼저 이 철학자와 이야기 좀 해야겠다. 천둥이 치는 이유는 무엇이오? 켄트. 폐하, 저 나리의 제안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리어. 난 이 태배의 현자와 얘기 좀 해야겠어. 어떤 학문을 공부하시오. 에드거. 악기를 맞고 벼룩을 죽이는 일. 리어. 은밀히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켄트. 글로스터에게 폐하께 들어가시자고 한 번 더 권해주십시오. 나리. 폐하의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십니다. 글로스터. 폐하에 타시겠소? 폭풍우가 계속 분다. 폐하의 따님들이 폐하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 아, 켄트 백자. 그가 일이 되리라고 말했었지. 가엾게 추방당한 그 사람이 폐하가 정신을 잃어간다 말하는데 이보시오. 사실 나도 미칠 지경이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과 혈육의 연을 끊었소. 그놈이 글쎄 최근에 아주 최근에 내 생명을 노렸소. 난 그놈을 몹시 아꼈는데 이보시오. 자식을 나보다 더 아낀 아비는 없을 거요. 사실 너무 비통해서 나도 제정신이 아니오. 참 고약한 밤이군. 부디 폐하. 리어. 아, 용서하시오. 선생. 고귀하신 현자 선생. 같이 갑시다. 에드거. 톰은 추워. 글로스터. 여봐라. 너는 그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몸을 녹여라. 리어. 자, 모두 들어갑시다. 켄트. 이쪽이옵니다. 폐하. 리어. 저분도 같이. 난 이 현자분과 같이 있을 거야. 켄트. 나리. 폐하 하자는 대로 합시다. 저 사람을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글로스터. 데리고 가시오. 켄트. 이놈아, 자, 우리랑 같이 가자. 리어. 갑시다. 아테네 선생. 글로스터. 조용, 조용. 쉬. 에드거. 수습기사 롤랑 어두운 탑에 왔네. 그의 암호는 언제나 파이, 포, 펌. 영국놈 피 냄새가 나네. 모두 퇴장. 제5장. 글로스터의 성안방. 콘월과 에드먼드 등장. 콘월.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복수할 것이다. 에드먼드. 공장님, 천륜을 버리고 충성을 택한 데 대해 얼마나 비난을 받을지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콘월. 네, 이제 그대 형이 아비의 목숨을 노린 것이 오로지 그의 사악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아비 자신에게 비난받을 만한 결점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알겠다. 에드먼드, 옳은 일을 하고도 후회해야 하니 참 짓궂은 운명입니다. 이게 아버님이 말씀하신 서찰로 그분이 프랑스 왕의 첩서라는 걸 증명해 줍니다. 아, 하늘이시여, 이런 영모가 없던가? 아니면 내가 그 적발자가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걸. 콘월, 나와 함께 공작 부인에게 가세. 에드먼드, 이 서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곧 중대한 일을 치르셔야겠습니다. 콘월, 사실이든 아니든 그 덕분에 그대는 글로스터 백작이 되었다. 그대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와라. 당장 체포할 수 있도록. 에드먼드, 방백, 만일 아버지가 왕을 돕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아버지의 혐의를 더욱 짙게 해줄 것이다. 큰 소리로, 소신은 충성심과 혈육의 정 사이 갈등으로 심히 고통스럽더라도 충심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콘월, 내 그대를 신임하니 그대는 내 총애 속에서 더 귀한 부성애를 발견할 것이다. 모두 퇴장. 제6장. 성 근처 어느 농가의 방. 글로스터와 켄트 등장. 글로스터, 여기가 바깥보다는 나을 테니 감사히 여기시오. 난 폐하를 편히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오. 곧 돌아오겠소? 켄트, 고통을 견디다 못해 폐하의 정신이 나가셨습니다. 나리의 친절에 신들이 보답해 주시길. 글로스터 퇴장. 리어, 에드거, 바보 광대 등장. 에드거, 악마 프라터레토가 나를 불러 네로가 지옥 호수에서 낚시질하고 있다고 말해줘. 바보야, 기도하고 앞귀를 조심해. 바보 광대, 근데 아자씨 말 좀 해줘. 미치광이는 먹고 노는 신사야? 아님 손수 농사 짓는 향사야? 리어, 왕이다, 왕. 바보 광대, 아니야. 먹고 노는 신사를 아들로 둔 손수 농사 짓는 향사야. 왜냐하면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먹고 노는 신사가 되는 꼴을 보고 있는 향사는 미친놈일 테니까. 리어, 빨갛게 달구어진 쇠꼬챙이를 든 악귀 1000명이 그년들을 지지게 할 테다. 에드거, 못된 악귀가 내 등을 물어뜯어. 바보강대, 이리의 온순함을, 말의 건강함을, 소년의 사랑을, 창녀의 맹세를 믿는 자는 미친 자야. 리어, 그리하고 말테다. 그년들을 당장 신문해야겠다. 에드거에게, 자, 여기 앉으십시오. 대단히 박식하신 재판장님. 바보강대에게, 현명하신 나리도 이리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 여우 같은 년들아. 에드거, 저 악기가 버티고 서서 노려보는 거 봐라. 방청객들이 재판을 지켜봐도 되겠소. 부인? 개울 건너 내게로 와. 배시야. 바보강대, 노래 부른다. 그 여자의 배는 물이 새네. 그래도 그녀는 말 못하네. 그대에게 못 가는 이유를. 에드거, 못된 악마가 나이팅게일 목소리를 하고 불쌍한 톰을 따라와. 악마 호프댄스가 톰의 뱃속에서 흰살 청어 2마리 달라고 소리질러. 꼬르륵 거리지 마. 이 시커먼 악마야. 내게 줄 음식은 없어. 켄트, 왜 그러십니까, 폐하? 그렇게 놀라서 계시지 마십시오. 좀 누워 쉬시겠습니까? 리어, 전현들의 재판을 먼저 보겠다. 전현들의 증인을 데려와라. 에드거에게, 그대 법복을 입으신 재판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바보 광대에게, 그리고 동료 재판관인 나리도 그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시오. 켄트에게, 그대도 재판관 직책을 맡고 있으니 앉으시오. 에드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합시다. 자는가 깨었는가 태평스런 목동아, 그대 양 밀밭에 들어갔으니 그대 작은 입으로 피리 한번 불면 그 양 아무 해도 입지 않으리. 가르랑 고양이는 회색이다. 리어, 전현을 먼저 재판하시오. 인연은 거너릴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앞에서 맹세컨대 저녀는 아비인 불쌍한 왕을 발로 찼습니다. 바보강대, 이리 가까이 오시오 부인. 그대 이름이 거너릴 이요? 리어, 아니라고는 못하지. 바보강대,
용서하시오. 난 그대가 접이식 의자인 줄 알았소? 리어, 여기 또 한 년이 있는데 비뚤어진 표정을 보면 그 년의 심보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저 년을 막아라. 무기를, 검을, 불을. 이 법정은 썩었다. 거짓된 재판관아, 왜 그 년을 도망가게 내버려 두었느냐? 에드거, 그대 오감에 신의 가호가 있길. 켄트, 아, 가여우셔라 폐하. 폐하께서 지니고 계시다고 자랑하시던 인내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에드거 방배, 내 눈물이 폐하를 너무 동정하여 변장을 망칠 것 같다. 리어, 봐라, 트레이, 블렌취, 스위트하트 등 온갖 개, 새끼들이 다 나를 보고 짖는다. 에드거, 톰이 머리를 휙 디밀어 놈들을 쫓아버릴게. 꺼져, 개, 새끼들아. 내 놈 주둥이가 검든 희든 물면 이빨에서 독이 나오지. 맹견이든 그레이하운드든 못생긴 잡종 개든 사냥개든 스파니엘이든 암개든 수개든 꼬리 짧은 개든 꼬리 긴 개든 이 톰이 깨갱거리고 울게 만들어주지. 내가 머리를 휙 디밀면 개들은 문짝을 뛰어넘어 모조리 도망쳐버리거든. 덜덜덜. 자자, 교회 잔치 마당으로, 장터로, 시장 거리로 가자. 불쌍한 톰, 그대 뿔 고동 술잔이 말랐네. 리어, 그럼 리건을 해부해서 그년의 심장 근처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알아보게 하시오. 자연에 이런 냉정한 심장을 만들어내는 무슨 이유라도 있소? 에드거에게, 여봐라, 그대를 내 시종 100명 중 한 명으로 채용하겠다. 다만 그대 복장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대는 그걸 페르시아식이라고 하겠지만 스타일을 바꾸게. 켄트, 폐하, 이제 여기 누워 쉬십시오. 리어, 조용히 해라, 조용히. 커튼을 쳐라. 그렇지, 그렇지. 저녁은 아침에 먹으러 가겠다. 바보 광대, 그럼 난 한낮에 잠자리에 들어야지. 글로스터 다시 등장. 글로스터, 여보게, 이리 오게. 폐하는 어디 계신가? 켄트, 여기 계신데 깨우지 마십시오.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글로스터, 이보게, 어서 폐하를 자네 팔에 앉게. 폐하를 시해하려는 음모를 엿들었네. 들 것을 준비했으니 폐하를 거기 태워 도보로 모셔가게. 이보게, 거기 가면 환영도 받고 보호도 받을 걸세. 어서 폐하를 안게. 30분만 지체해도 자네의 목숨은 물론이고 폐하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분을 지키려 한 모든 이들이 분명 목숨을 잃을 걸세. 어서 안게. 어서. 나를 따라오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서둘러 안내하겠네. 켄트, 사람은 너무 시달리면 잠을 자지요. 이렇게 쉬시면 폐하의 고장난 신경이 치유될 수도 있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회복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보 광대에게, 자, 내 주인을 들게 도와다오. 너도 뒤에 처지면 안 된다. 글로스터, 자, 가세. 켄트, 글로스터, 바보 광대, 왕을 데리고 퇴장. 에드거, 우리 상전들이 우리와 같은 비애를 지닌 걸 보니 우리 비참함이 원수처럼 여겨지지 않는구나.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한 광경들을 뒤로 하고 홀로 고통당하면 마음이 괴로우나 슬픔의 동지가 있고 인고의 동반자가 있으면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덜어진다. 내 허리를 굽게 만든 고통이 폐하도 굽게 하니 이제 내 고통은 얼마나 가볍고 견딜 만한지. 내가 아버지 때문에 그렇듯 그분은 딸 자식 때문에. 토마, 물러가라. 높은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지켜보고 있다가 내 정체를 드러내라. 지금은 오해를 받아 그대 이름 더럽혀졌지만 정당한 증거로 원상 회복이 되거든. 오늘 밤 무슨 일이 더 벌어지더라도 폐하께서 무사히 피신하시기를. 숨자, 숨어. 퇴장. 제7장 글로스터 성의 방. 콘월, 리건, 거너릴, 에드먼드와 하인들 등장. 콘월, 거너릴에게, 어서 부군이신 공장님께 돌아가셔서 이 편지를 보여드리세요. 프랑스군이 상륙했습니다. 역적 글로스터를 찾아봐라. 하인 몇 명 퇴장. 리건,
당장 그자를 교수형 시키세요. 권어릴, 그자의 눈을 뽑아버리세요. 콘월, 그 사람은 내 노여움에 맡기십시오. 에드먼드, 그대는 처형을 모셔다 드려라. 그대의 반역자 아비에게 우리가 가할 보복 조치를 그대가 보지 않는 게 좋겠다. 거기 가거든 최대한 서둘러서 전쟁 준비를 하시도록 공장님께 권해다오. 우리도 그리해야 하네. 양측 사이에 전령이 신속히 정보를 전달할 것이네. 안녕히 가십시오, 저형. 잘 다녀오게, 글루스터 백작. 오스월드 등장. 어떻게 되었느냐? 왕은 어디 있느냐? 오스월드. 글로스터 백장님께서 그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열심히 폐하를 찾고 있던 그분의 기사 35, 6명이 성문에서 그분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백장님의 다른 시종들과 함께 폐하를 모시고 도보로 갔습니다. 그곳에 무정한 우군이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콘월, 내 마님이 타고 갈 말을 준비해라. 거너릴, 안녕히 계세요, 공장님. 그리고 동생도. 콘월, 에드먼드 잘 다녀오게. 거너릴, 에드먼드와 오스월드 퇴장. 가서 역적 글로스터를 찾아 그자를 도둑놈처럼 두 손을 묶어 내 앞으로 끌고 와라. 다른 하인들 퇴장. 재판 절차 없이 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더라도 분에 못 이겨 내가 권력을 행사한다 해도 비난은 할지언정 막지는 못할 거요. 걔 누구냐? 반역자 놈이냐? 하인들이 글로스터를 체포하여 다시 등장. 리건, 배은망덕한 여우 같으니 그자입니다. 콘월, 말라 비틀어진 그놈의 두 팔을 단단히 묶어라. 글로스터, 어쩌시려는 겁니까? 두 분께선 소신에 손님임을 잊지 마시고 그릇된 행동을 멈추십시오. 콘월, 저놈을 묶으라지 않느냐? 하인들이 그를 묶는다. 리건, 단단히 묶어라, 단단히, 이 더러운 반역자. 글로스터, 마마께서는 잔인하시나 소신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콘월, 이 의자에 그놈을 묶어라. 고얀 놈, 본때를 보여줄 테다. 리건이 그의 수염을 잡아 뽑는다. 글로스터, 하느님, 맙소사, 내 수염을 잡아 뽑다니. 이는 너무 상스런 행동이십니다. 리건, 수염은 흰 것이 속은 시꺼먼 반역자라니? 글로스터, 사악한 마마, 마마가 내 턱에서 뽑은 수염들이 살아나서 마마를 비난할 것입니다. 나는 이 집 주인입니다. 두 분을 환대한 호의를 날강도 같은 손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보답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쩌실 셈입니까? 콘월, 내 이놈, 최근 프랑스로부터 어떤 편지를 받았느냐? 리건, 솔직히 대답해라. 다 알고 있으니. 콘월, 그리고 최근 이 나라에 상륙한 역적들과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 리건, 어떤 자에게 미친 왕을 보냈는지 말해라. 글로스터, 저는 추측에 근거하여 쓴 편지를 받았으나 그건 중립적 입장의 사람에게서 온 것이지 적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콘월, 교활한 놈. 리건, 가식적인 놈. 콘월, 왕을 어디로 보냈느냐? 글로스터, 도보로 보냈습니다. 리건, 도보는 왜? 목숨이 위험하다 하지 않았더냐? 콘월, 도보로 왜? 그 말에 대답하게 하시오. 글로스터, 난 말뚝에 매였으니 온갖 공격을 견뎌야겠구나. 리건, 왜 도보로 보냈느냐? 글로스터, 마마의 그 잔인한 손톱이 그분의 가련한 늙은 눈을 뽑고 또 악랄한 마마의 언니가 성유를 바른 그분의 옥체를 멧돼지 송곳니로 찌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분이 모자도 쓰지 않고 지옥같이 어두운 밤에 견디셨던 그런 폭풍은 바다도 솟구쳐 오르게 해서 별빛을 껐을 겁니다. 그런데 가엾으신 노왕께선 하늘의 폭우에 눈물을 보태셨습니다. 그런 무서운 때에는 이리가 문 앞에서 울부짖더라도 문지기야 문을 열어주어라 고 하셨어야 합니다. 아무리 잔인한 존재들도 잔인함이 누그러지는 법입니다. 그런 자식에게 신속한 천벌이 내리는 것을 두고 볼 것입니다. 콘월, 결코 보지 못할 게다. 여보라, 의자를 잡아라. 내 놈 눈알들을 내 발로 짓밟아 줄 테다. 글로스터, 노년까지 살고자 하는 자는 나 좀 도와주시오. 오, 잔인하다. 오, 신들이시여. 콘월이 눈 하나를 뽑아낸다.
리건. 한쪽이 다른 쪽을 비웃을 테니 다른 쪽도 빼버리세요. 콘월. 천벌 내리는 걸 보겠다면. 하인 1. 손을 멈추소서 나리.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리를 모셔왔으나 지금 나리께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잘 모신 적이 없사옵니다. 리건. 멋이 어째? 이 개 같은 놈? 하인 1. 만일 마님 턱에 수염이나 있다면 이런 행동에 화가 나서 그걸 쥐고 흔들었을 것입니다. 리건. 그래 어쩔 셈이냐? 콘월. 이 못된 놈. 그들이 검을 뽑아서 싸운다. 하인 1. 아니 그렇다면 자 화풀이를 해보시지요. 리건. 다른 하인에게 내 검을 다오 천한 놈이 어디서? 리건. 검을 받아 뒤에서 그를 공격한다. 하인 1. 아, 난 살해됐다. 날이 아직 한쪽 눈이 남아있으니 그에게 입힌 상처를 보십시오. 아! 죽는다. 콘월. 더 보지 못하도록 해주지. 나와라, 사악한 누나라. 이제 너의 빛은 어디 있느냐? 글로스터. 온통 컴컴하고 절망뿐이구나. 내 아들 에드먼드는 어디 있느냐? 에드먼드야, 내 효심에 불심하다. 불을 댕겨 이 끔찍한 행위에 복수해다오. 리건. 꺼져라 이 반역자야. 너는 너를 미워하는 자를 부르고 있어. 내 놈의 역모를 우리에게 알려준 게 바로 내 아들이다. 그는 너무 올곧아서 너 같은 인간은 동정하지 않는다. 글로스터. 아, 나의 어리석음이여. 그렇다면 에드거가 모략을 당했구나. 자비로운 신들이시여, 절 용서하시고 에드거를 돌봐주소서. 리건. 저놈을 성문 밖으로 내쫓아서 냄새를 맡아 도우러 가게 해라. 하인 한 사람 글로스터를 데리고 퇴장. 어떠세요, 나리? 괜찮으세요? 콘월. 상처를 입었소. 나를 따라 오시오, 부인. 그 눈없는 악당은 내쫓고 이 노예놈은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버려라. 리건. 피가 많이 나는구려. 이런 데 상처를 입다니. 나 좀 부축해 주시오. 리건에게 부축되어 콘월 퇴장. 하인 2. 이런 인간이 잘 된다면 난 어떤 악독한 짓도 다 하겠다. 하인 3. 만일 저런 여자가 오래 살아 천수를 다 누리다 죽으면 여자들이 모두 괴물로 변할 것이다. 하인 2. 노 백장님을 따라가서 베들럼 거지에게 그분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게 하세. 그는 어차피 떠돌이 미치광이이니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을 거야. 하인 3. 그렇게 하게 나는 헝겊과 달걀 흰자를 가져다 피나는 그분의 얼굴에 발라드리겠네. 하늘이 그분을 도와주시길. 각자 퇴장.